17세기 체코 프라하. 학자였던 게오르크 바레쉬에게는 한 가지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서고 한켠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두꺼운 양피지 책이었는데요. 서적은 정체를 알 수 없는 수십 가지의 사파들,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문자들로 가득했습니다. 평소 연금술에 깊은 관심이 있던 그의 책장에는 늘 신비로운 내용의 고서적들이 많았지만 그것은 그 중에서도 가장 이상한 책이었죠. 내용뿐 아니라 그 유래 또한 전해져 내려오는 것이 없어 책의 가치조차 매길 수 없었는데요. 바레쉬는 여러 방면으로 책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보았지만 단연간의 고문원 지식을 쌓은 그도 내용을 해석하는 것은 무리였습니다. 혼자서 이것을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한 바레쉬는 로마의 예수의 대학교 콜레리노 로마노 출신의 학자 아타나시우스 키르어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키르어는 콥트화 사전을 출판한 이력이 있었으며 고대 이집트의 상형 문자를 해독하여 학계의 인정을 받기도 했던 지식인이었기 때문이죠. 바레쉬는 키르어에게 책의 일부만을 발췌하여 해독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편지를 전해받은 키르어는 어째서인지 해독에 대한 답변이 아닌 해당 고서적을 자신에게 넘길 수 있는지를 되묻습니다. 무언가 커다란 비밀을 엿보아 그것을 마저 확인하기 원하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바레쉬는 이 요청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누구에게도 책을 넘기지 않았는데요. 1662년 바레쉬가 세상을 떠나면서 책은 절친한 친구이자 찰스 대학의 총장이었던 마르쿠스 마르치에게 전달됩니다. 그리고 마르치는 짧은 편지 한 통과 함께 책을 키르허에게 전해주었죠. 친한 친구가 물려준 이 책은 제 손에 들어오자마자 당신께로 보내려 마음먹었습니다. 이것은 당신 말고는 아무도 읽을 수 없을 테니까요. 하지만 키르어가 해당 책에 대하여 해독을 해냈는지에 대한 것은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 이후 2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고서적은 역사 기록에 한 차례도 등장하지 않았는데요. 로마노 콜레지오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었던 문서들이 몰수되거나 사라져가는 사이 이 오래된 책은 책장의 구석진 한켠에서 몰래 숨을 죽이고 있었죠. 책이 다시 빛을 보게 된 것은 1912년 윌프레드 보이니치가 발견하면서부터였습니다. 당시 로마노 콜레지오 도서관은 장서 정리 차원에서 많은 책들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였는데요. 그 명단에는 해당 서적도 포함되어 있었고 서적 상이었던 보이니치가 그것을 발견해 구매하게 된 것이죠. 이후 1912년부터 현재까지 책은 보이니치 문서라고 불리며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책의 비밀이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풀리지 않았기 때문이죠. 보이니치 문서는 이상한 그림, 해독되지 않은 문자라는 특징들로 인해 발견 즉시 학계에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다양한 분야의 학자들이 책의 진실을 파헤치고자 노력하였는데요. 밝혀진 보이니치 사본의 제작 연대는 1404년부터 1438년 사이, 표지 부분은 송아지 가죽으로 만들어졌으며 양피지는 일반적인 것에 비해 좀 더 두꺼운 형태, 페이지는 총 272쪽으로 추정되지만 32쪽이 원인 불명으로 소실되어 현재는 240페이지만 확인 가능. 저자가 함께 그린 것으로 추정되는 다양한 사파들이 존재, 17만 개의 문자와 3만 5천여 개의 단어로 쓰여진 책. 보이니치 문서에 대한 연구는 1912년 이후 활발하게 이어졌지만 밝혀진 내용들은 이러한 표면적인 것들이 전부였습니다. 책 속에 담긴 그림과 문자가 세상의 어느 것과도 부합하지 않는 생소한 것들이라 그 내용을 해석할 수 없었던 것이죠. 문서 안에는 신비로운 분위기의 사파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대부분 식물을 대상으로 한 그림들이었는데요. 이상한 것은 책에 그려진 식물들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일반적인 생명체의 특징과 거리가 멀어 보였다는 것이죠. 뿌리에 꽃이 피는 식물, 줄기와 이파리에 눈알 같은 것이 달려있는 식물 등 책 속에 등장하는 것들은 학계에 보고된 적 없는 기이한 형태를 하고 있었습니다. 식물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파들도 있었는데요. 그 중에 가장 기묘했던 것은 우주의 은하를 형상화한 것 같은 사파였습니다. 보이니치 문서의 제작 연대로 추측되는 15세기는 천문학은커녕 망원 기술조차 발달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하지만 문서를 연구한 몇몇 학자들은 그림의 점과 원으로 표현된 부분들이 현 은하계의 형태와 매우 유사하다며
이것이 태양계를 토대로 그려진 것일 수도 있다는 주장을 하였죠. 하지만 이를 주장하는 이들은 대체 어떤 기술력으로 15세기에 은하를 관측하고 추측한 것인지는 설명해내지 못했습니다. 사파에 따른 책의 해독 방향은 이후에도 학자 개인의 성향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졌고, 학계는 확증 편향을 줄이고자 그림이 아닌 문자를 집중적으로 탐구해보기로 합니다. 보이니치 문서 안의 문자들은 얼핏 보기에 아무렇게나 적어놓은 낙서처럼 보이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보이니치 문서가 발견되고 처음 연구를 시작했을 때 누군가 장난을 쳐놓은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있기도 했죠. 하지만 불규칙한 낙서로 보기에는 문자들은 꽤 많은 언어적 특징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학자들이 주목했던 점은 보이니치 문서 안의 문자 중 특정 글자들이 다른 글자와 연속해서 쓰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치 영어에서 QS나 DX를 같이 쓰지 않는 것처럼 문서 속 글귀들은 일정한 법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어떤 단어는 중복해서 쓰이는 반면 어떤 단어는 오로지 단수 형태로만 쓰이는 등 고유한 규칙성도 관찰되었죠. 전문가들은 이런 언어적 특성과 전체적인 사파, 문자의 형태를 볼 때 설명문 형태의 글일 것이라 유추하기도 했습니다. 똑같이 생긴 문자의 배열이 계속해서 등장했기 때문인데, 이것은 설명문으로 쓰인 고문원 글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세상 어느 나라의 언어와도 고대의 상용 문자와도 일치하지 않는 특수성으로 인해 갖은 연구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책의 해독에는 진전이 없었습니다. 가능한 것은 오로지 추측뿐이었죠. 1912년 문서가 재발견된 이후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학계에서는 보이니치 문서에 대한 수많은 가설이 제기되었습니다. 이것은 고대 문명에서 사용되었던 사어일 것이다. 이것은 누군가의 자작극이다. 장난치기 좋아하는 지식인이 탄생시킨 개인 백과사전일 것이다. 그러던 2009년 고문원 연구가 이디스 셔우드가 보이니치 문서에 대한 새로운 주장을 합니다. 보이니치 문서는 고도의 아나그램이다. 보이니치 문서에 대하여 심도 깊은 연구를 진행한 셔우드는 문서 속에 사용된 단어들은 이탈리아어로 된 아나그램이며, 이를 풀이할 경우 일반적인 식물들의 이름이 나올 것이라 주장하였습니다. 실제로 아나그램은 르네상스 시대에 자주 쓰이던 암호 방식이기 때문에 셔우드의 의견은 어느 정도 일리 있는 주장이었죠. 하지만 아나그램이라는 암호의 특성상 빠른 해독이 어렵기 때문에 그녀의 주장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에는 어려웠고, 보이니치 문서의 문자가 이탈리아어를 기반으로 한 것인지도 확실한 근거가 없었습니다.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보이니치 문서의 비밀에 대해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이때 문서가 이탈리아어로 된 아나그램일 것이라는 주장에 뒷받침이 되는 새로운 가설이 제기됩니다. 그간 학자들이 주장해온 문서의 특징들이 밀라노의 통치자였던 스포르차 가문에서 사용했던 아나그램 암호분 방식과 비슷하다는 것이었죠. 또한 사파 중 은하계를 묘사하였다고 알려진 그림이 밀라노의 건물들과 흡사해 보였으며, 베네치아의 미술 형태와 유사한 모습의 그림들이 유독 많다고도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의견 역시 추론을 토대로 한 가설이었기에 책의 모든 내용을 해석하고 증빙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죠. 보이니치 문서에 대한 관심은 시간이 지날수록 높아졌지만 그에 따른 연구 결과들은 관심도와 비례하지 못했습니다. 문서는 바에스토스 원반, 로운치 사본과 더불어 3대 암호문이라고 불리우며 어느덧 학계의 성배로 자리잡기까지 했죠. 그런데 2017년 9월 보이니치 문서의 비밀을 풀어냈다는 남성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니콜라스 깁스, 방송 작가로 활동하는 남자였습니다. 사실 보이니치 문서는 줄임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풀어낼 수 없었던 겁니다. 그는 예를 들어 아쿠아라고 표기해야 하는 단어를 보이니치 문서에서는 AQ로만 적었기 때문에 이제껏 해독하지 못했던 거라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보이니치 문서 속 내용은 신비로운 비밀들이 아닌 여성을 위한 허브, 의학 관련 지식이 들어있는 서적이라고 이야기하였는데요. 학자들은 깁스의 주장을 신빙성 있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깁스의 주장 역시 이것을 해독한 것이 아닌 사파를 토대로 추측만 한 것이며, 이러한 추측은 그림을 토대로 누구나 생각해낼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이후 전문성이 부족했던 깁스의 발표 속에서 여러 허점들이 발견되고 후속 발표에도 한계가 드러나며 그의 주장 역시 사실로 자리하지는 못했습니다. 이후에도
보이니치 문서를 해독하였다고 주장한 사람들은 꾸준히 등장하였습니다. 자신이 발명한 AI의 알고리즘에 적용하여 문서를 해독하려 한 그레그 콘드렉 박사. 문서가 로마의 사어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것을 완벽하게 풀어냈다던 제라드 채셔 등이 있었죠. 그러나 모두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해당 가설들을 뒷받침할 근거가 너무 부족했죠. 보이니치 문서에 대한 연구는 다시 발견되었던 1912년을 기점으로 약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활발하게 이어졌지만 명확하게 밝혀진 사실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묘한 사파들과 세상에 보고된 적 없는 언어로 이루어진 거대한 양피지 책. 저자는 대체 무슨 이유와 목적으로 거대한 암호문을 자신만 아는 단어로 남겨놓은 것일까요? 어쩌면 누군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보다 더 발달한 문명을 영위했던 고대인들의 잃어버린 역사는 아닐까요? 우리 문명에 풀리지 않는 신비는 어쩌면 우리의 것이 아닐 수도 있다. 기묘한 밤이었습니다.